자, 이번에는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리모델링으로 3억을 버셨다는 우리 소장님. 네, 오늘은 리모델링에 어떤 꿀팁을 주실 건지 네,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제가 요즘에 그 뭐 건축가로서 방송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직업에 대한 사명감도 생기고 그 전국에 지금 가성비다 아파트를 수리하는 분들이 엄청 많으신데 네. 오늘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아파트를 수리하실 때 이 창문 교체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샤시가 근데 그 비싸잖아요. 샤시가 너무 비싸는데 그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옛날에 부산에 신발 공장이 있었어요. 근데 신발 공장은 한 군데인데 거기에서 뭐 프로스펙스니 나이키니 뭐 아디다스니 모든 신발이 다 나왔거든요. 그런 시절이 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창문이 마찬가지예요. 창문이 공장은 한 곳인데 재료가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쌀처럼 나올 때 마크마다 브랜드가 다 틀려서 가격이 비싼 거지 실제는 원료는 비슷한 거는 성능도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를 수리하실 때 너무 유명 메이커를 찾지 마시고 음. 그리고 이 창문이 제가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발코니 외부에 있는 샤시는 한 겹으로 하시고 그 집 안에 창문에 연관되는 두 겹으로 하셔야 됩니다. 두 겹으로.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창문을 안쪽에 하실 때는 저렇게 창문을 두 겹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네. 단열도 잘 되고 에어컨 그 전기도 절약할 수가 있고 굉장히 획기적이라는 거죠. 네. 방 제가 안에 있는 그렇죠. 창문은 이중으로 저렇게. 방 안에를 멋을 낸다고 해서 비싼 창문을 한 겹 하면 춥고 더워요. 네. 그러니까 아예 저 두 겹을 하게 되면은 정답이라는 거죠. 네. 단열도 훨씬 예, 제가 좋고 40년 동안 하는 소음도 결과 방지되고. 이렇게 뭐 한 겹으로 해 놓고 좋다고 해 봐야 소용없어요. 그 실속이 없는 거고 한 겹 값으로 요즘은 그 메이커마다 두 겹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어요. 네. 제가 저 50평짜리 아파트에 한 2천만 원이면 창문을 다 갈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작년만 해도 한 3천만 원 더 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30%가 저렴한 거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 창문 메이커에서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브랜드 싸움이 가격 싸움인 거지 성능이 그만큼 차이 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는 한 겹으로 하시고 집 안에 있는 거실창이나 방창은 두 겹으로 반드시 하시고 창문은 페어그라스로 두 번 끼는 거죠. 결국은 창문에 유명세 있는 메이커 그 이름보다는 실속 있는 게 중요하더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창호 문제는 메이커 관계없이 기왕이면 싼 값 해주는 데 맡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반드시 창문을 철거하는 업체가 별도로 하는 데도 맡겨야 되고요. 그다음에 창문을 설치하고 나서 그 실리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건물 외부에 실리콘을 쏠 때 실리콘은 전문 업체에다 맡기고 그러니까 창문 업체, 철거 업체, 실리콘 업체 세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갖고 집어넣으면 결국은 속지 않고 합리적인 가격에 할 수 있다는 게 오늘의 팁입니다. 네. 그 창문 샤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샤시하면은 1,000만 원대가 기본인 것 같아요. 천만 브랜드 원대는 네, 창문이 보통 한 그렇고. 3천만 원까지 가죠. 네. 그러니까 3배, 2배, 1배, 이 세 배 차이 나요. 크게는. 그런데 결국은 평균적인 게 한 1,500에서 2천만 원인데 네. 중요한 건 거기에 너무나 메이커에 연연하지 마시라는 거죠. 하이샷시는 전부 다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은 재료가 원료가 똑같아요. 예예. 전부 다 화학 제품이라서 어느 공장에서 하든 그 원료는 비슷한데 메이커에 따라서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걸 참조하시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저기 창문에 보시면 턱이 생겼거든요. 그 턱이 보통 그 시멘트로 돼 있어서 아무 쓸모가 없는 턱인데 제가 요번에 창문을 만들면서 턱을 만들어 보니까 그 창문 턱에다가 뭐 많은 것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이 화면에서는 처음 보여드리는 건데 바로 저 턱입니다. 저희 한 100mm, 10cm 되는데 저 창문 턱을 만들어 놓으면 화분도 올려놓을 수 있고 거기다가 뭐 예쁜 그 소품도 올려놓을 수 있고 그래서 반드시 창문을 만들 때 턱을 만드시라는 아, 거죠. 저는 저 턱은 처음 네, 봤는데요. 예. 그 소장님의 아이디어입니다. 네, 네. 제가 저렇게 턱을 전국적으로 만들면 어떤 효과들이 일단은 있을까요? 그 발코니를 뭔가 재미있게 예쁘게 꽃도 올려놓을 수 있고 화분도 올려놓을 수 있고 예. 또 커피를 마시다가 커피잔도 올려놓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 턱을 만드는데 단돈 3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재가 네. 그 이렇게 턱을 만드는 소재가 그 10cm, 100mm짜리가 3m까지 길어도 한 2만 5천 원이면 되니까 결국은 창문을 만들면서 전국의 그 창턱을 잘 활용을 하면 집을 넓게 쓸 수 있다는 그 확신이 들고요. 그리고 저렇게 발코니를 만들 때는 그 바닥에 보시면 창문 그 타일도 굉장히 큰 거를 붙이는 게 좋아요. 그럼 네. 집이 넓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베란다 발코니 샤시는 저렇게 발코니를 통으로 내서 그 확장시키지 말고 발코니 샤시와 방창을 구별시키면
집 용도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네. 그런데 요즘 발코니를 트는 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저는 그래서 반대예요. 외부 샤시를 네. 2중, 3중으로 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은 것 같아요. 그랬다가 가스를 아무리 떼도 집이 안 네. 따뜻하죠. 그리고 또 집이 추워서 못 살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방문해 보니까 너무 모양만 이쁘게 하다 보니까 집이 추운 거죠. 그리고 리모델링 할 때 그 네. 이제 발코니 쪽에 단열을 네. 바닥 단열을 다시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꼼꼼히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창문을 하이셔시를 이중 창으로 하시고 그 창문 발코니 베란다 벽을 단열을 해줘야 돼요. 예. 제가 이거 벽을 단열한다고요? 단열 얘기하는 건 되게 얘기가 길어지는데 제가 다음 주에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시간 단열재, 괜찮습니다. 단열재가요. 최소한 그 아이소핑크라는 그 소재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한 30mm 되는데 그걸 붙이면 벽이 30cm만큼 단열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창문을 만들고 나머지 그 시멘트 공간을 단열을 붙여줘야 돼요. 네. 저 화면에 나오신 나오고 있는 그 핑크색 저 부분이 단열재인데요. 적어도 창문 사이에다 붙여줘야 돼요. 창문 사이에다가 네, 붙여준다고요? 창문과 콘크리트 사이에다 붙여줘야만 네. 현재 지금 사진처럼 붙여줘야만 집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저게 단열재예요. 음. 특수 단열재인데 일반 그적으로 말하면 이보드라고 이보드. 네. 이보드라는 단열재인데 저게 신제품입니다. 저거를 저렇게 건물 그 아파트 외벽에다가 다 붙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겨울에 결로가 안 생기고 그리고 집안이 따뜻해지는 거죠. 네. 저 단열재를 저렇게 강력하게 붙여줘야만 그 창문을 한 효과가 있는데 저걸 안 붙여주고 대충 그렇게 마무리를 해놓으면 그 곰팡이 생기거든요. 저거는 예. 곰팡이가 절대 안 생깁니다. 저게 신개발품인데 저 그 아이소핑크는 아마 벽산 쪽에 나오고 이보드라는 것은 사제품인데 그러니까 단열재 중에서 가장 얇으면서 강력한 거죠. 네. 약간 초콜릿처럼 두꺼운 거예요. 근데 저걸 붙이면 지금 저 아저씨가 붙이고 있는데 저런 상태로 완벽하게 붙여놓으면 결로가 전혀 안 생기고 집이 아주 따뜻해집니다. 네. 제가 저거를 최근에 개발했는데 시중에서 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저렇게 50평 아파트에다 전면적으로 다 붙인 경우는 처음이에요. 제가 40만 원이 처음인데 성능을 보니까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수리할 때 그 내부적으로 단열재를 창문하고 같이 만들어줘야지 그냥 창문 다 교체하고 나서 페인트를 칠해놓으면 다시 결로 생기고 곰팡이 피고 집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거는 지금 단열재가 가격이 한 50평짜리 아파트 하는데 한 2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결국은 그렇게 많이 비싼 금액은 아닌 네, 거네요. 뭐 사실 큰 돈은 아니지만 저거를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집이 완벽하게 습기를 잡을 수 있고 곰팡이도 잡을 수 있고 반드시 그 이보드 단열재로 창문 옆에다 마감해서 붙여줘라. 그렇게 해서 오늘의 팁은 세 가지예요. 네. 창문을 이중으로 해라. 두 번째는 창문 턱을 만들어서 활용해라. 세 번째는 반드시 창문 그 콘크리트 벽에다가 단열재를 붙여줘라. 그래서 결국은 제가 요즘에 소문이 제가 안 좋은 소문이 났는데 집수리 아저씨로 불려다닙니다. 집수리 아저씨. 제가 굉장히 슬픈 얘기인데 어릴 때 했던 것을 나이가 60이 넘어서 하려니까 사실 괴롭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저렇게 발견해가지고 알려주게 되니까 사명감은 좀 있습니다. 네. 아니 그 창호는 특히나 무엇보다도 이제 실리콘 실력이 또 네. 품질을 좌우한다라고 하던데요. 그 아까 화면에 이제 나왔다시피 사진에 나온 것처럼 그 창 샤시와 벽을 연결해주는 그 사이 틈을 메우는 그렇죠. 게 이제 실리콘인 네.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단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일단 그 창문 틀 사이에 보시면 약간 울퉁불퉁 튀어나온 게 있는데 저런 게 그 우레탄이에요. 아, 네, 네. 우레탄인데 저게 저게 실리콘이 아니었군요. 실리콘을 저건 쏘기 이전에 우레탄이었군요. 저 우레탄을 빼곡하게 집어넣어줘야 예. 그 창문 틈 사이로 찬바람이 안 들어오거든요. 네, 새어나오는 바람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저걸 완전히 저게 보시면 저게 진정한 단열재인데 예. 창문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저 사이에 저 우레탄 단열재를 저 그림처럼 쏴줘야 되거든요. 저게 붕어빵처럼 이게 좀 뭉글뭉글 생겨가지고 창문을 꽉 잡아주면서 네. 단열을 완벽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런 걸 완전히 완벽하게 쏜 다음에 저걸 칼로 잘라내고 그 나머지 마무리를 또 프로 실리콘쟁이한테 시켜야 돼요. 네. 아마추어가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실리콘이라는 건 우리가 목욕탕이나 뭐 타일 붙이고 그래서 하얗게 칠하잖아요. 네. 그 부분이 일반 기술자가 하면 항상 지저분하고 보기 안 좋은데 프로 기술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 기술자를 별도로 하청을 주면 굉장히 집이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40년 동안 해본 결과 창문 하나에 철거와 시공과 실리콘 작업자까지 3단계로 나눠서 한다면 집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성능이 좋아집니다. 네, 요즘에 전기, 가스요금, 공공요금이 다 올랐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에너지 절감도 중요하지만 이 요금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 단열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늘 주장하는 것처럼 마루를 교체하고 데코 타일을 깔고 창문을 이중창으로 시공하게 되면 네, 가스비 50%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지난번에 바닥 단열과 관련해서도 네.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마루로 바꿔라. 네, 예, 마루를 걷어내고 데코 타일로 깔으라는 데코 거죠. 타일. 예, 네, 두꺼운 거를 깔지 말고 얇은 걸로 깔아라. 그게 앞으로 우리나라 그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예, 제가 지금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마루가 너무 과하게 단열이 돼 있다. 뜨거운 물을 끓여서 뜨겁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마루가 막는 바람에 집이 춥다, 가스비가 많이 들어간다. 제가 네, 입이 닳도록 얘기했는데 국민들이 듣질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내가 입에 거품을 물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얘기해서 나중에 아침반찬까지 불려나가길 아주 기원하고 있어요. 너무나 우리나라는 소비가 심하다. 건축 자재를 너무 두껍게 깔아놔가지고 결국은 뜨거운 열기가 집안을 못 올라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냥 불을 떼는 게 돈이거든요. 돈을 예. 떼는데 뜨거운 열기가 집 안으로 못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얇은 걸로 깔으라고 하는 거고 창문도 너무 멋을 내지 마세요. 멋이 있는 창문은 가격만 비싸지 실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이샤시로 이중창을 해라. 네. 그러면 결국은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고 또 전기나 가스비가 덜 들어가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천에 옮기시면 아파트도 그 연료비를 50% 줄일 수 있다. 이거는 네.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나마나 그냥 이론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름과 겨울에 특집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름에는 습기나 곰팡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 네. 그리고 겨울에는 단열에 좋은 전기 가스요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에 대해서 네. 저희가 막 앞으로 특집으로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될 것 저 같습니다. 아파트 요번에 그 저한테 걸린 저 집은 정말 행운인 거죠. 왜냐면 네. 제가 40년 동안 배운 걸 제가 현실적으로 보여드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건 정말 적은 돈에 완벽한 집을 수리할 수 있는데 획기적인 아이디어죠. 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에너지를 줄입시다. 이게 제 목표입니다. 네, 네. 찬바람 한 틈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네, 그렇죠. 예, 네. 꼼꼼하게 인테리어를 해주신 것 네, 같습니다. 가성비 시대. 지금은 가성비 시대고 누군가가 그 합리적인 거를 제시하는 사람이 전문가예요. 전문가는 그 남이 안 한 것을 새로운 걸 제시하는 거죠. 네. 남이 한 걸 따라가는 건 전문가가 아니에요. 제가 그런 쪽에서 요즘 밤을 새도 절대 억울하지 않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가성비 최고의 인테리어를 원하신다면 최문섭 소장님께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장 최문섭 소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